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3월 26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0.38% 오른 75원이 올라서 19,855원이 됐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지난 7월에 있었던 그런 과정을 이제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과는 이제 4.65%의 이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뭐 60일, 120일 이평선 모두 이탈하고 이제 200일 이평선이 강력한 지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 조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뭐 최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백악관이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뭐 고용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가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고요. 현재는 관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이제 계속 지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백악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5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는 이제 어제 미국 시간으로 10시에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3월달에 92.9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2021년 이래로 이제 가장 최악의 그 지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 94에도 이제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비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꺾이는 역삼각형으로 이제 꺾이는 그런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파산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기까지 대단히 이제 강한 추세로 올라왔던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아니겠어요? 워낙 이제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붕괴가 됐던 20까지 이제 붕괴가 됐던 최악에서 급반등을 해서 뭐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풀렸죠. 코로나19로 이제 급격히 하락했다가 유동성 증가에 의해서 이제 폭증을 했다.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수, 현재 상황 지수와 이제 그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현재 상황 지수 역시 134.5로 발표가 됐어요. 약간 이제 낮아졌고 특히 이 기대 지수 미래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기대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이 최악을 보이고 있는데 65.2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 자체는 현재 뭐 경기 침체 수준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미국 증시는 이 발표 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고요.
요렇게 이제 한 중간쯤 넘어가면 주택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2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는 이제 67만 6천 건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해서 1.8% 이제 올랐는데 시장 기대치는 68만 건이었어요.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이제 6%대로 좀 하반으로 내려오면서 예, 신규 주택 판매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올랐죠. 1월 달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 역시 뭐 주택 이 지표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비중이 높으니까 10월달 이래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 4.7% 올라오는 20개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지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예, 제5지역이죠.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는 2월 달에 좀 플러스 6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3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4로 제조업이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이제 강하게 현재 어제 S&P 글로벌의 이제 PMI 복합 PMI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조업이 이제 약간 좀 관세 문제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그 경제 지표들을 잘 그 소화를 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건축 지표 뭐 이런 부분도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뭐 급격히 위축이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택 경기는 좀 약간 그 부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그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대략 한 40% 이상 이제 그 판매고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두 달 연속으로 이제 굉장히 그 크게 그 테슬라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대폭 내렸었는데 현재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의 어떤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 뭐 TSMC 뭐 이런데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투자 계약을 맺고요. 뭐 일부 국가들도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들에 이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전체 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관세 이런 부분이 이제 곧 공정하게 펼쳐질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구는 철강이나 철강 산업,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부활시켜서 미국인 고용해서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높은 임금 주고 또 세금 잘 내고 뭐 미국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 이런 걸 이제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관세를 이제 물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일정들을 이제 쭉 소화를 해냈는데요. 예, 나스닥 지수는 10시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쁘게 발표가 됐음에도 강세를 이어갔고 장 막판까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0.46%이 강세를 보였어요.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오늘 코덱스 이쪽도 영향을 미치면서 강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0.7% 내렸는데 엔비디아가 0.59, 뭐 TSMC 0.10, 브로드컴 마이너스 1.5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마이너스 2.85 등 대체적으로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재,
금융, 에너지, 기술주 뭐 이런 부분들이 그 S&P 500 0.16보다 이제 높게 형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XLB 필수 소비재, XLRE 부동산, XLV 바이오, XLU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이 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약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테슬라를 포함해서 나머지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다. 특히 구글, 메타 뭐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장 초반에 이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강세를 유지했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이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좀 유지하긴 했었는데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뭐 여전히 견고하게 이제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0.01 간신히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되었고 S&P 500이 5,776포인트 0.1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8,271포인트로 0.46포인트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를 0.38% 끌어올리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단기하고 중기 이평선들이 이제 좀 그 하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확실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되돌아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200일 이평선보다 4.6%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올라와서 뭐 전체적인 흐름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경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부과라든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좀 안전하게 하고 국경을 뭐 강력하게 이제 보호하고 또 해외에 이제 각종 이슈들에 개입을 하면서 국가 이익을 챙기고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이제 요청받고 있고 뭐 올해 9월까지 이제 임시 예산이 통과돼서 뭐 정부 셧다운 이런 것도 없는 상태고 이제 채권 향후 발행되는 채권만 잘 관리를 해서 이제 무사히 채권 수요를 일으켜서 잘 그 마무리가 되면 현재 쓸 돈은 없습니다. 뭐 워낙 6조 4천억 정도를 써야 되고 세금은 이제 4조 3천억 요 정도밖에 안 거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관세로 얼마만큼 미국 정부가 돈을 이제 확보하느냐. 그만큼 경제가 안 좋으면 이제 또 세금이 들 거치죠. 여기다 이제 감세 정책까지 시행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이 일기 때처럼 움직이지 않을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움직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한 상반기 올해 1년 내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제 정책적 볼 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이런 강력한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무역 관계. 아무래도 미국의 의존도를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나라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블록화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20%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차분해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 뭐 미국, 중국의 이제 과학기술 기업들, 공장들 찾아가고 또 그 군사훈련을 받는 이제 젊은이들 찾아가서 나라의 국방력, 이게 가장 소중하다.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것이 이제 이 경제 성장의 바로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열심히 훈련해서 그 차분하게 이제 국가의 그
방위력을 향상시켜서 경제력을 올려야 된다 이런 그 발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그 막강한 이공계 인력을 바탕으로 지금 뭐 글로벌 전 세계 그 대학 순위에서도 다 탑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그 제조 기술력, 과학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그 중국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중국이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을 뭐 초월하는 그런 힘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력을 기를 때까지 이제 참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서로 윤리하고자 하는 그런 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다소 관세 부분이 이제 완화되거나 유예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 최근에 그 주가 조정 시 마이너스 10% 조정을 됐던 이 관세 유협 이런 것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역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